안녕하세요. 부자코인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리플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워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바뀌면서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다 얘기를 한 거고, 전 세계 이 자산 시장 자체를 흔들렀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말을 들어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요, 즉 장기 국채를 말을 하는 거고요. 장기 국채는 국가들이 돈을 빌렸을 때 금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기업들이 사용을 하는 이 대출의 금리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좀 경제가 다시 한번 더 얼어붙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전망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뭐 했어요? 자산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은 당연히 금과 은이 떨어지는데, 그죠? 금이랑 은이 이렇게나 하락을 하는데 위험 자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하락이었다. 당연한 강한 하락이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죠. 그린란드를 압박하고 우리나라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란을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대한 과잉 투자다, 이런 또 불확실성까지 시장이 현재 저번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리플을 바라볼 때 현 구간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차트가 이런 전 고점, 현재는 상단부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었을 때가 이제 여기서 시작됐고 하락했고 뚫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1차 구간이 있고 2차 구간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1차 구간이 뚫려, 그러면은 2차 구간 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아직도 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무조건 오냐?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100%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2번 구간보다는 1번 구간에서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리고 현재 리플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전부 설명드리면서 현 구간 기회냐 위기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 코인 시장 자체에 어려운 말을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려운 말을 제가 쓰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나 이 코인 시장, 블록체인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이 공부 자료를, 공부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냥 한번 쓱 훑어만 보셔도 많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쭉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요거 한 번씩 받아서 보시면 되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는 개인 번호를 통해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다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4494-1098번이라고 보여있는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문자 그냥 간편하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자료를 즉시 발송으로 1차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소통방이나 혹은 문자의 형태로 앞으로 리플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타점, 그리고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가 진행이 됐었어요. 얘 보시게 되면은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자, 한 200% 올라갔었다가 지금도 한 6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코인들 지금 바닥에 있는 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볼 수 있는 다른 코인들과도 함께 우리 소통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시는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지금 숫자 3번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리플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이 지금 이런 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리플이 10억 개 풀렸다. 락업 해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락업 해제가 되면요, 두 가지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락업 해제. 주식시장에서는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일단 그래도 묶여있던 물량이 락업이 물려있던 물량이 풀렸다. 그죠? 락업을 해제시켰다. 그렇다는 소리는요, 재단과 그리고 이 세력 애들, 재단이죠. 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이 이제 1개월, 뭐 3개월, 1년, 뭐 5년, 3년 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량들이 풀리고 그 물량들이 시장에 풀렸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 가치에 대해서 희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거죠. 좋지는 않은 이슈입니다. 악재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코인은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냐? 무조건 하락을 하지 않나요? 결과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두 가지, 첫 번째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 했죠? 재단. 그리고 이것은 투자 물량이에요. 투자 물량.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금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뭐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당연히 차익 실현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재단에서 한국 주식도 똑같죠. 기업들이 차익 실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풀릴 때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좀 이렇게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물량이 풀려 차익 실현을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움직임 없이 빠지는 거죠. 근데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간, 그죠? 지난 1월 달, 한 달간 10% 하락을 했는데, 그게 이유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번 락업 해제는 1414, 그러니까 리플 XRP 4회씩 거쳐가지고 진행됐고, 분할로 당 시세 16억 달러 규모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2017년 도입된 이 시스템인데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매월 10억 XRP, 그러니까 매월 진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XRP의 가격 상승이 가능한가? 쉽지 않죠. 불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리플은 대부분의 해제 물량을 다시 잠급니다. 얼마나? 7대 3으로 7억 개는 다시 락업으로 돌리고요. 묶어버리고 3억 개만 푸는 거예요. 시장에 이제 다시 풀릴 수 있게, 거래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은 가격상의 큰 문제는 없어지고 수급만 들어와 주게 된다면요. 수요만 들어오게 된다면은 가격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추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는 2028년까지 상승 여력을 점치지기로 했다. XRP 레저. 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낙관론이었어요, 다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 기관들 뭐 다들 좀 샀는데 계속 샀는데 좀 손실이 크다라는 거죠.
코인 노마드, 그죠? 노마드 쪽도 아직 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요. 계속 외부적 요인들로 의해서 리플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실은 막상 이 리플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는요. 뭐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막상. 그죠? 막상 얘는 하던 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외부적 요인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는 원래 가치는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보시면요. 나쁜 거냐? 전혀 아니다. 백악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계 수익 보상 논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은행권과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가 스테이블 코인 수익과 보상 구조를 두고 비교적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백악관에서. 그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부분인데, 자, 이게 왜 회의가 열렸냐? 보상 금지 조항. 보상을 금지해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요. 거래소나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이자랑 비슷한 혜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크립토 업계에서는 보상이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생긴다. 얘기고 입장이고 이쪽도 우리나라랑 뭐 별다른 다르지 않죠. 은행권은 그 보상 때문에 예금이 빠져나가서 금융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들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커지면서 시장 구조, 법안 논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죠.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도 달랐지 않다, 똑같다. 사실 이게 제일 좀 중요한 건데, 그럼 가격에 영향은 결론이 뭐로 나느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시나리오를 3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단순 보유이자. 이거는 이제 제한을 하되 특정 활동, 그죠? 이 특정 활동을 하면은 그 기반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 뭐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단기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거래소 관련 알트 심리를 개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제도권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예,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유였었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보게 되면요, 광범위 금지. 그러니까 은행이 원하는 방향이 좀 강하게 반영되면서 거래소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위축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익 모델에 타격이 우려가 되고 관련 섹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이 다른 디파이 수익처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규제 리스크를 싫어하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탈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말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약간 지연시킨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정과 정치 변수 때문에 합의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립토 관점, 두 번째 은행 관점, 세 번째 지연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금 우리 리플이랑 뭐가 달라지냐? 그냥 호재 악재 이런 거 아니고요. A, B, C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첫 번째로 가면 좋겠죠. 당연히 우리의 리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사실은 역할은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 그죠? 근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리플이에요, 리플. 그죠? 다들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건데 그 안에서 우리 리플의 영향력이 그리고 활용도가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진행될수록 리플의 활용도 그리고 수요의 증가 그리고 실사용 사례 증가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리플을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법안이 좀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될까? 요거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가 만약에 첫 번째 크립토 관점으로 A로 시나리오 A로 진행이 된다.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는요 거래량이 동반되지도 않고 외부적 요인으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단숨에 회복을 합니다. 쉽게 거래량 좀만 들어와줘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우리가 좀 보시다가 수익으로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바닥에 있는 코인들 잘 잡아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과거에 뭐 이런 코인들 리플 많이 했었죠. 수익을 이어갔던 것처럼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락업 하지만 소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각 일정에 맞춘 매매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수익 보도록 할 거니까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숫자 3번 남겨놓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함께 수익 이어가는 대응 소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